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보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남보다 뜨거운 용산 캠프킴 3,100가구 공급 내년 사전 청약 일정 나오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난 8월 4일 수도권에 26만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었죠. 이 중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 공급 예정인 물량은 3만 3천 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서 1만 3천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군부지 중에서는 삼각지역 인근의 용산 캠프킴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었죠. 캠프킴 부지는 강남보다 뜨거운 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은 물리적으로도 서울의 심장,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옛 미군기지 일대에 조성이 되는 용산공원입니다.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용산공원 조성에 들어갔죠. 미군 부대가 2017년부터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용산공원 계획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공원은 미국의 센트럴파크 규모보다 큰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공원 조성은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지만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주변의 개발과 재정비,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자금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 주변은 강남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상전벽해의 입지를 갖게 될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면에서도 캠프킴 부지와 용산공원에 인접한 남영역, 삼각지역, 용산역을 비롯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이촌역 일대 역세권, 그리고 용산역, 남영역,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 뿐만 아니라 원효로 라인의 개발 사업도 차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용산역의 경우 KTX와 GTX B라인, 지하철 4호선 신분당선의 통합역사 재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대형 개발 호재를 깔고 있는 곳이 바로 캠프킴 부지죠. 용산공원 주변으로 산재부지라는 것이 있어요. 흩어져 있는 국유지를 말합니다. 한남 외인주택, 유엔사, 수성부, 캠프킴 부지 등 4개 부지가 있어요. 4개 부지를 민간의 매각,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으로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 3조 4천억 원 규모로 조달할 계획이었죠. 이 4개 땅은 기부 대 양여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LH공사가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해서 미군 측에 기부합니다. 이게 기부죠. 동시에 양여, 그 대가로 이 4개 부지를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캠프킴의 규모는 대략 5만 1000제곱미터, 유엔사 부지 5만 제곱미터, 수송단 부지 7만 7000 제곱미터, 한남 외인주택 부지 6만 6000 제곱미터, 총 24만 7000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일단 한남 외인주택 부지를 리블록 베럭스라 부르는데 2016년 5월에 대신증권 계열사에 6,400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대신증권 계열사에서는 롯데건설을 통해서 이미 고급 중저층 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죠. 유엔사 부지는 2017년도 6월에 정부가 입찰을 통해서 11건설회사에 1조 원 정도의 매각을 했고 현재는 건축심의 준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성부 부지는 유엔사 부지 바로 밑에 위치해 있죠. 면적이 산재 부지 중에 가장 큽니다. 한편으로 캠프킴 부지는 한강로 주변의 중요한 개발축 중에 한 곳이 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800% 정도 되기 때문에 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랜드마크,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같은 고층 주상 복합 건물이 6개 동 정도 들어서게 될 정도로 고밀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캠프킴은 중구의 업무지구,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를 연계시키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주거 기능도 고밀화시켜서 그 기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트와 아이파크몰의 중간적 지점에서 상업적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노들섬이 위치해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접근성도 좋습니다.
미군 기지 이전으로 반환되는 이 부지는 원래 LH가 주거, 상업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 구상안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잡은 차에 8.4 주거 대책에 편입이 되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기본 계획이 다 잡혀있는 상태라 실행을 앞당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캠프킴 부지에는 지분 적립형 형태의 공공주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부지를 확보, 민간의 매각, 개발 잠재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죠. 캠프킴의 입지는 4호선 삼각지역과 1호선 남영역을 끼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죠. 한강대로를 접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노선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도 도보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을 통해서 용산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8.4 대책을 통해서 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해당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와 공요 해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캠프킴 부지는 현재 환경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안에 반드시 반환을 받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국조실 산하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에서는 환경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부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협의는 오염 정화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대해 그 범위를 정하는 협의인데, 만일 이 협의가 안 된다면 특별합동위원회를 다시 한번 거치게 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캠프킴 부지 공여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이 되죠. 근데 캠프킴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LH가 이미 개발 계획을 이전에 다 수립해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 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책 사업에 가까운 주택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의나 용산공원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 고시되어야 하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 내놓는 부정적인 견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는 것인데요. 일단 미군들이 사용했던 캠프킴의 오염 정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일단 미군이 평택으로 기지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민족공원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캠프킴 역시 이 마스터 플랜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부지 이전은 별 이견이 없이 잘 진행될 듯합니다. 오히려 서울도심 부지로 선정된 서울의료원 부지나 조달청 부지보다도 지역의 반발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없어서 행정적인 절차에서만 속도를 내준다면 별다른 저항 요소 없이 주택개발 추진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택 공급 물량이 3,100가구 정도인데, 이 물량은 향후에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많죠. 왜냐하면 캠프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가 최대한의 용적률, 즉 800%를 꽉 채울 수 있는 고밀화된 주거단지를 개발한다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겠죠. 당연히 어느 민간 건설사라도 설계 단계에서 이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 3,100가구 물량이 설계 단계에서 더욱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 용산 자체의 입지가 향후 강남을 능가할 만한 충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수주전도 정말로 치열할 겁니다. 기지 이전이 완전하게 반환이 되면 대형 건설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본격 수주전에 들어갈 겁니다. 청약하는 입장에서 캠프킴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가주택이 즐비한 한남 지역과 인접한 최대 규모의 개발 잠재성을 가진 용산에 진입할 최대의 기회라는 얘기죠. 공급되는 주택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고, 주변 시세와는 차별화된 분양가로 용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찬스를 찾게 된다는 얘기죠.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내년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동이 걸리게 되면 캠프킴이나 태릉 골프장 부지 등등도 본격 사전 청약 일정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전 청약의 효과는 내 집 마련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청약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청약의 진행 속도가 현실적으로 모든 청약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스피드로 느껴져야 패닉 바잉의 바람이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들이 제일 필요한 건 공급입니다. 끊임없는 공급에 대한 개발로 청약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용산 캠프킴은 첫째, 강남보다 뜨거운 용산의 최대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용산 민족공원과 거의 붙어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셋째, 개발 속도는 기지 반환 속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오염 정화 등 여러 풀어야 할 숙제가 빨리 완료가 되어서 내년 사전 청약 일정이 발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